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아이 둘을 키우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남들이 평생 가도 경험하기 힘든 그 일을 제가 얼마 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눈물 흘리는 며느리는 봤어도 남편이 자기가 낳아준 엄마에게 당하는 시집살이에 우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든 일인데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견디지 못하고 우는 남편의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끼게 되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후 시어머니와 눈만 마주쳐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게 된 것인지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편은 외동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잘해주시는 자상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고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댁 문제로 이혼을 하거나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 저에겐 전부 그저 남 얘기 같았죠. 왜냐하면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가도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며느리도 당신 집에 온 손님이라면서 뭐든 챙겨주시려고 했거든요. 아가, 네가 동태탕 좋아한다고 해서 끓여봤다.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엄마, 고기는 없어? 난 동태탕이랑 제육볶음이 더 먹고 싶었다고. 왜 맨날 집에 오면 엄마랑 아빠는 내가 아닌 집사람만 챙기는 건데? 이 집 자식은 바로 나라고. 성준이 너는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먹어. 그리고 너 사돈 때 가면 사부인이 많이 챙겨주시잖아. 그리고 새아가가 지금 입덧해서 고기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도 넌 그런 말이 나와? 제발 철 좀 들어라. 아, 맞다. 우리 여보 입덧 중이었지? 내가 깜빡했다. 자기야, 미안해. 저놈은 누굴 닮아서 아직도 저렇게 어린애처럼 구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아이도 태어나면 네가 부모가 되는 건데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 와, 이제는 아빠까지 나서서 잔소리하는 거야?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지. 이 녀석이 그래도 너 오랜만에 이 아빠한테 혼 좀 놔볼래?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엄마 아빠가 잘해주면 나야 좋지. 뭐가 싫겠어. 아무튼 집사람 챙겨주셔서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약간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었지만 저희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바뀐 것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2살이 되었을 무렵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암을 얻으셨는데 몇 개월도 안 돼 끝내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셨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어머니는 물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시던 늘 자상하시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란 말이 많은 것인지 시아버지가 떠나시고 3년 정도 흐르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떠나고 혼자 있을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 전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별일 없으시죠? 그래, 연주구나. 어제 전화해놓고 무슨 전화를 또 해. 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어머니, 그래도 힘드시거나 어디 아프신 것 같으면 남편이나 저한테 바로 연락해 주셔야 해요. 알겠다. 너도 애들 보기 힘들 텐데 건강관리 잘하고. 남자애들을 그거 둘씩이나 보려니 얼마나 힘들어.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네 건강이 우선이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평소처럼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돼 주말에 시댁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매번 시어머니를 보러 시댁에 갔었으니까요. 그날도 다른 때처럼 시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편 얼굴이 왠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곤 집에 와서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나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 우리 집에 모셔와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엄마가 날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자식으로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아빠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나 엄마한테는 자식으로서 은혜를 꼭 갚고 싶어. 이대로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떠나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아빠도 돌아가시고 외롭게 혼자 계실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이해해줘. 남편의 이야기는 저와의 조금도 상의도 없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오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남편에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니 어차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살아도 신경 쓸 시간이 없을 테고 결국 시어머니를 신경 쓰며 챙겨야 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바로 제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파트타임으로 카페 알바를 나가고 있었고 남자아이를 2이나 돌보려니 저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홀로 계신 시어머니만 걱정되었지 힘들어질 제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앞뒤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철없는 남편의 모습에 조금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따로 살던 사람이 그것도 다 큰 어른들이 서로 적응하며 같이 산다는 게 남편의 말처럼 그냥 결정만 하면 해결되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당신 내 걱정은 하나도 안 하지?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면 어머니 누가 챙기는데? 당신은 회사 퇴근하고 나면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결국 당신 말은 나보고 어머니 모시란 소리잖아. 아이들 돌보랴 살림하느랴. 게다가 카페 알바까지 나도 힘들어. 미안해. 나도 앞으로는 당신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 아이들 돌보는 거랑 살림하는 거 내가 같이 하면 되잖아. 자기는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저렇게 혼자 사시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내 마음 이해 좀 해주라. 저에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결국 전 남편의 말을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다르게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 저 또한 마음이 쓰였던지라 남편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저희가 시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가 사는 건 어떤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보다 저를 아끼고 챙겨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싸워도 언제나 꼭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알겠어. 대신 당신 그 약속 꼭 지켜? 와, 알겠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앞으로도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제 말에 남편은 다가오는 주말 하루라도 빨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다며 이른 아침 홀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온 것은 남편 혼자뿐이었죠. 왜 당신 혼자야? 어머니는? 일단 어머니 급한 집만 챙겨서 오늘 모셔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우리랑 합가하기 싫으시대. 지금처럼 혼자가 편하다면서 절대로 우리 집에 와서 살지 않겠대. 그래서 저는 혹시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느라 아들인 남편과 같이 살고 싶으시면서 저희와의 합가가 싫다고 말씀하신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날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죠.
나는 싫다. 아들놈 장가 보내고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왜 다시 다 큰 아들이랑 살아야 하니?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사람 많아서 부쩍거리는 것도 싫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혼자가 좋다. 그러니까 너희도 괜히 나 걱정한다고 이럴 필요 없어. 그러니 그만 돌아가거라. 어머니,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 있으시다 갑자기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곁에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 엄마. 집사람 말이 맞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됐다니까 그래.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둘 다 그만 돌아가라. 결국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남편이 멋대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남편 마음대로 시어머니 집을 부동산에 내놓더니 저와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 짐까지 억지로 싸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남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셨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 모습에 제가 놀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주야, 내가 갑자기 와서 놀랐지? 아휴,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에 아주 신난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들을 예뻐해주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런지 기뻐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는 조금 화가 났죠. 시어머니가 아닌 바로 남편의 행동이에요. 아무리 그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약속했었다고 해도 그렇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레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남편의 행동에 저는 당황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고 저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거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고 나서 하셨던 행동들은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오신 다음 날, 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신 첫날이니 특별히 소불고기에 굴비까지 구우며 나름 신경 써서 상을 차리게 되었죠. 남편은 진수성찬이 아침에 차려졌다며 좋아했고 기분이 좋아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아서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숟가락을 뜨시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 차린 밥상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반찬들이 입에 맞지 않으세요? 제가 준비한다고 한 건데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마음 푸시고 어서 드세요. 여보, 그러게 좀 더 신경 좀 쓰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하고 맞이하는 첫 아침인데 엄마 기분 나쁘게 하고 이게 뭐야? 엄마, 기분 나빠도 그만 마음 풀어. 내가 집사람한테 잘 말해서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차리라고 할게. 조금 전까지는 진수성찬이라고 좋아하며 밥을 먹던 남편이 어머니가 숟가락을 뜨시지 않자 갑자기 돌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차린 밥상인데 저는 남편의 말에 섭섭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에게 한마디 뭐라고 해야겠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오시면 같이 살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은 첫날부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못된 시누이처럼 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말에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네? 어머니,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요? 엄마, 혹시 집사람이 나 모르게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얼마든지 말해. 내가 집사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야기할게. 문제는 연주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준이 너한테 있다는 소리야. 엄마,
문제는 나한테 있다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분명히 어제 네 입으로 너희 집에 와서 살면 나 잘 모시면서 효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응, 그랬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효도하고 있잖아. 엄마 아침밥도 건하게 차려드리고. 이 아침밥 누가 차렸냐? 그거야 엄마 며느리인 집사람이 차렸지. 내 말이 그거다. 내 자식은 성준이 너인데 내가 왜 남의 자식인 연주가 차려준 밥을 먹어야 하냐 이 말이다. 분명히 효도는 성준이 네가 한다고 나한테 약속해서 내가 이 집 와서 살기로 한 건데 왜 내가 남의 자식이 한 효도를 받아야 하냐고? 성준이 네가 나 잘 모시고 산다고 했으면서 네 엄마 밥 하나 차려주기 싫어서 며느리한테 떠넘긴 거냐? 네 엄마 밥 차려줄 시간이 귀찮아서 퍼질러 자면서 전부 연주한테 맡겼던 거냐고? 너 이런 식일 거면 나 오늘 당장 짐 싸서 집에 가련다. 어머니의 말에 저도 남편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오시면 당연히 제가 시어머니를 챙기며 식사를 차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희와 같이 살기로 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자식인 남편이 차려준 밥상과 보살핌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제가 차려준 밥상에 섭섭해하시며 정말로 식사를 드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싸려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죠. 알았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일부터는 내가 엄마 식사 차려드릴 테니까 오늘만 그냥 넘어가 주라.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엄마 식사 차려드릴게. 그리고 엄마는 이미 팔려고 내놓은 집인데 거기 가서 뭐 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마음 풀어. 진짜야? 진짜 이제부터는 애비 네가 내 밥 차려주는 거지? 그렇다니까? 너 지금 분명 나랑 약속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 나는 국 하나만 있어도 좋으니 성준이 네가 직접 차려줘야 한다. 점심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이따가 저녁 때도 네가 와서 직접 엄마 밥 차려주고. 뭐? 저녁에도? 그러면 지금 네 엄마 저녁 굶기겠다는 거야? 조금 전 약속까지 해놓고 지금 나 그냥 짐 싸서 집에 갈까? 아니야. 알겠어. 퇴근 후에도 엄마 밥은 내가 꼭 차려드릴게. 생각지도 못한 요사간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팔리게 되었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매번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려드려야 했으니까요. 그 덕에 저는 어머니 옆에서 남편이 해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신 순간부터 저에게 일 하나 시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빨래며 지내게 되신 방까지 저한테 손도 못 대게 하시고 스스로 하실 뿐더러 도리어 저 혼자 하려면 힘들다면서 저희 살림을 도와주시며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들까지 돌봐주시니 더 편해졌다고나 할까요? 시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고생인 거는 저희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매일 이른 아침에 어머니 밥을 차려드리는 게 힘든지 그날 유독 늦잠을 자며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참지 못한 시어머니가 남편을 직접 깨우셨습니다. 아들, 엄마 밥 안 차려주냐? 엄마 배고파서 배가 등가죽에 붙게 생겼다. 엄마, 나 5분만 더 자고 그때 일어나서 차려드릴게. 그래? 언제는 네 집에 봐놓으면 잘 모시겠다고 고집부려 데려와 놓고 이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오냐? 네가 언제까지 잘 수 있나 보자.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야에 물을 퍼오시더니 남편의 얼굴에 끼얹으셨습니다. 아, 저거!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이게 무엇하는 짓이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 연주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낸다고 벌써 일어나 손주들 씻기고 애들 밥까지 챙겨 먹이고 있는데 너는 편하게 잠만 자? 네 엄마 배고프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알았어. 그까지 식사 차려드리면 되잖아. 엄마는 나만 가지고 그래. 남편은 결혼 전 혼자 자취를 했기 때문에 음식을 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대부분 제가 음식을 했고 배고파도 라면을 끓이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라 오랜만에 음식을 하려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근 전 남편은 국을 끓여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드렸고 어머니는 남편이 끓인 국을 떠 한 숟가락 드시고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국이 짜구나. 너 여태껏 장가 가서 국 끓이는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배우고 뭐 했니? 지금 이따위를 국이라고 끓였어? 당장 다시 끓여와. 엄마, 나 이러다가 지각해. 나도 출근 준비해야 한다고. 지각은 무슨. 이게 이젠 지 엄마 밥 차려주기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네. 너 회사 가까워서 아직 출근 시간 남은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 다시 끓여와. 그러자 남편을 향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드시고 싶은 음식까지 직접 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남편이 퇴근하며 마트에서 장을 한가득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남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당신 이게 다 뭐야? 어? 엄마가 아귀찜이 먹고 싶다고 해달라고 하셔서 재료들 좀 사왔어. 당신이 아귀찜을 한다고? 당신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 자기야, 그래서 그러는데 미안한데 나 아귀찜 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아귀찜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귀찜이 쉽다면 쉬운 음식일 수 있지만 또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어려운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옆에서 아귀찜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며 같이 콩나물 손질을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 방에서 TV를 보고 나오시던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성준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어? 지금 집사람이랑 엄마 아귀찜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아귀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그게 애미가 다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요즘은 유튜브 보면은 요리하는 방법도 다 나온다고 하는데 니놈이 지금 나 밥 차려주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지?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알겠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네 엄마 밥 한 끼도 차려주기 귀찮은 아들놈이랑 살아서 뭐하냐. 나도 이만 이 집을 떠나마. 그동안 아주 잘 지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은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당신 아들놈이 지 엄마 밥 차려주기 싫다고 이렇게 티를 내며 괄신을 하는데. 제가 남편이 아귀찜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모습조차도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식사를 차려드리는 걸 남편이 귀찮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모자라 짐까지 싸 다시금 집을 나가려 하셨으니까요. 그 모습에 놀란 남편이 결국 짐가방을 싸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말리게 되었고 저도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는 붙잡게 되었죠. 엄마 전부 오해야. 절대 아니라고. 내가 왜 엄마 음식 해드리는 게 싫어. 그리고 과시는 누가 과시했다고 그래.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 화 풀어. 정말로 내가 아기집 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어. 그리고 이제 집도 팔아서 갈 곳도 없으면서 이 밤에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집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고 내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서운해할 줄 모르고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아서 그랬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니, 남편 말이 맞아요. 정말로 아기찜 하는 방법 애 아빠가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마음 푸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진짜냐? 아들 네 말 믿어도 되는 거지? 진짜 다시는 이 엄마 밥 차려주는 거 귀찮다고 애미한테 맡기는 그런 짓 안 할 거지? 당연하지. 엄마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그러니까 엄마 집 나가는 말씀 말고 그만 짐 풀자. 알겠다. 그러면 이 엄마 배고프니까 아귀찜 맛있게 써서 밥이나 줘라. 알겠어. 엄마 마음 풀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그날 유튜브를 보며 3시간 넘게 씨름을 하며 겨우 어머니께 아귀찜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 저 어머니까지 다 늦은 저녁 밤 10시가 넘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생한 남편이 걱정이 돼 얼굴이 어떤지 살피니 그 몇 시간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후로도 남편을 향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퇴근 후에도 쉬는 주말에도 남편은 제대로 한번 쉬는 날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주말이면 남편을 꼭두 새벽부터 깨워 일을 시키셨습니다. 방 청소에 화장실 청소에 베란다 청소까지 어려운 일이란 일은 모두 남편에게 전부 떠맡기시는 것 같았죠. 일단 방 청소기부터 돌리고, 청소기 다 돌리면 바닥 꼼꼼하게 물걸레질 좀 하고, 그거 끝나면 청소 잘했는지 엄마가 확인할 테니까 이야기해라. 욕실은 미리 세제 좀 뿌려놓고 있어. 그래야 나중에 물때가 잘 닦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음식 쓰레기 좀 버리고 오고. 엄마는 지금 좋아하는 노래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방에 가서 그거 봐야 하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부르지 마라. 엄마, 지금 나보고 그 많은 걸 혼자 다 하라는 거야? 평일에도 퇴근하고 일하고 주말까지 지금 몇 주째 쉬지도 못하고 나도 정말 피곤하단 말이야.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해. 그리고 일은 너만 하냐? 연주는 애들도 보고 집안 살림에 아르바이트까지 다녀서 너보다 더 피곤해. 그래도 군말 없이 엄마가 시키는 일은 전부 다 한다고. 엄마가 언제 집사람한테 일 시켰다고 그래? 나는 엄마가 집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당연하지. 연주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전부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킨 일 무조건 다 해놔야 한다. 이 엄이 집 나가는 꼴 보고 싶지 않은 거면. 알겠냐?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이 청소하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을 어머니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애비야! 애비야! 엄마 왜 그래? 나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가서 물 좀 떠와. 입이 심심해서 그러니까 과일도 좀 깎아오고. 알겠어. 엄마 그거면 되는 거지? 나 지금 바쁘니까 시키려면 지금 전부 시켜. 그거면 돼. 엄마 TV 봐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물과 함께 과일을 깎아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떠다 준 물을 마시자마자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시력.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아들, 나 뜨거운 물 아니면 안 마시는 거 몰라? 지금 가서 다시 떠와. 엄마, 그냥 좀 마시면 안 돼? 나 지금 청소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자잘한 심부름은 엄마가 좀 하면 안 돼? 물 떠오는 거랑 과일 깎는 건 엄마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이고 여보, 보고 싶소.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서 이런 서러움을 받게 하는 거야? 언제는 지집에 들어와 살면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나를 이렇게 과시한다오. 내가 저런 걸로 구미호국을 먹었네. 알겠다. 네가 이 어미를 귀찮아하는 것 같으니 나도 이만 이 집을 떠나마. 여보,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면 되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해하는 진심보다 왠지 모를 억울함과 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저녁 주말 가족들이 다 같이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가족들이 먹을 사과를 깎으며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레 어머니께 묻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우리랑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애들도 매일 시끄럽게 굴고 내가 차려주는 밥도 변변치 않고 말이야.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솔직히 아들 네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는 불편할까 봐 싫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편하고 좋다.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아들이 차려주는 뜨신 밥도 매일 먹고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으려고. 이 대한민국에 나처럼 아들한테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게다가 우리 손주 녀석들이 시끄럽기는 뭐가 시끄러워. 우리 손주들 재롱에 행복해 죽겠구만.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너 혹시 이 엄마랑 사는 거 불편하거나 무슨 불만 있어서 그런 거야? 혹시 이제는 엄마랑 사는 거 싫어졌어?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니, 그냥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뭐 불편한 건 없는지 걱정돼서 물어본 거였어. 다른 뜻은 절대 없다고. 그러면 아들, 앞으로도 평생 이 엄마랑 같이 사는 거다. 매일 아들이 엄마 밥 차려주면서 우리 앞으로도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 그럼 엄마랑 평생 같이 살아야지. 엄마한테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저희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해졌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안색이 더욱 안 좋아 보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모시는 것이 힘들어 혹시 같이 살기 싫어져 그런 걸 여쭤본 걸까 잠시 의심도 해봤지만 어머니와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남편이었기에 그때는 설마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큰 이벤트가 하나 찾아왔지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낸 지 2달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생신을 어떻게 해드릴지 고민하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남편도 집안 살림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인지 저 혼자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게 될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생신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여쭤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저희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물음에 시어머니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요구를 해오셨던 겁니다. 엄마, 집사람이랑 상의해봤는데 엄마 곧 있으면 생신이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생신 때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 네, 어머니. 여기 집 근처에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가족들끼리 같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요. 뭐? 내 생일에 고급 한정식 집 가서 밥을 먹자고? 아유,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가면 음식값도 비쌀 텐데 노인네 생일에 뭘 그렇게까지 해? 너희들이 내 생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서 하는 대답인데 나는 뭐 큰 거 바라지 않고 내 친한 친구들 집에 불러서 우리 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한번 받아보고 싶구나. 그러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아들, 당연히 엄마 생일상 우리 아들이 차려줄 거지? 어, 엄마 생일상을 내가? 엄마 친구분들 몇 분이나 부르시려고? 그냥 그렇게 많이는 안 부르고 간단하게 한 15명 정도 부르면 될 것 같아. 나 전에 아파트에서 살 때 매번 나 챙겨주던 윗집 사는 김 여사랑 아래층 사는 쌍둥이네 여사랑 우리 계모임 친구들이랑 그렇게 신세집 몇 명만 초대하면 될 것 같거든. 음식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정말 간단하게 소갈비랑 소고기 묵국에 잡채랑 전이랑 나물 몇 가지 대충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추가로 양념게장도 좀 해놓고 쌍둥이네 여사가 양념게장을 그렇게 좋아하거든. 양념게장? 그거 만들기 쉬운 건가?
왜? 싫어? 아니, 싫기는. 엄마 생신인데 아들인 내가 해드려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아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볼게. 그날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밤잠까지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아들이 차려준 생일상을 받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말이야 쉽지.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입장에서도 시어머니께 먼저 물어놓고 아들이 해준 생일상을 받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일로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간신히 든 잠도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자면서도 음식 재료들을 입으로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신을 4일 정도 남겨놓고 남편은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잔 것을 확인하더니 시어머니께 갑자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시어머니께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보고 불효자라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나 엄마 생일상 차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정말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절대 무리야. 그리고 이건 엄마가 절대 싫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 더 이상 엄마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막상 엄마랑 학교에서 살아보니 알겠어.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따로 살면 안 될까? 엄마가 살 집은 내가 되도록 빨리 알아봐 놓을게. 내가 이렇게 부탁해.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힘들다니. 당신이 먼저 어머니 혼자 사는 거 못 보겠다며. 그동안 당신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어머니도 마지못해 오셨던 거고. 그런데 이제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어머니,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리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여보, 내 말이 맞지? 아니, 나는 지금 심각해. 진심이라고.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내가 엄마를 모시기에는 얼마나 능력 없는 부족한 인간인 줄 이제 알았단 말이야. 나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별일 아니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고. 애비야, 이제와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지금이 좋다. 우리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좋지 않니? 엄마, 내가 이렇게 제발 부탁할게. 우리 앞으로 분가해서 각자 살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정말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이런 말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프고 하기 싫었는데 이런 못난 아들이라 정말 미안해. 남편의 말에 한동안 말없이 물끄러미 남편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엷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솔직해지네. 아들, 아무리 내가 너 낳아준 엄마라고 하지만 부모 모시고 사는 게 힘든지 이제 알았어? 네 부모라도 모시고 살기 힘든 일을 넌 며느리한테 전부 떠맡기고 모르는 척 하려고 했지? 회사 다니기 바빠서 평소에도 연주 살림하고 육아하는 거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놈이 나 모시겠다고 찾아왔을 때부터 알아봤다. 넌 그냥 날 이 집에 데리고 오면 네 할 일 전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이제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겠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엄마 정말로 미안해. 성준이 너도 알고 있지? 네 할머니 살아계실 때 나를 얼마나 독하게 시집살이 시켰는지. 내가 우리 시어머니 그 고된 시집살이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네 아빠가 내 편 들어주고 네 할머니 시집살이 막아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네 엄마가 네 마누라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면 막아줄 생각을 하긴커녕 네가 나서나 모시자고 네 마누라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냐? 너도 이렇게 석 달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질 일을. 너랑 평생 살아줄 네 귀한 마누라인데 그런 네 마누라는 너도 못 견딜 고생을 해도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야? 연주가 착해서 네 놈이랑 같이 살아주는 거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벌써 너 같은 놈이랑 안 산다고 집 나갔어. 이 엄마 혼자 두는 거 마음에 걸리니 네 죄책감 좀 털어보겠다고 너 마음 편해지려고 착한 척 효도한답시고 날 네 집으로 불렀으면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래놓고 남의 자식인 연주한테 맡기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은 누구한테 배운 거냐? 나는 너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너 스스로 하는 거다. 그리고 나도 연주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내 자식이면 모를까. 연주한테 효도받는 거 부담스러워서 싫다. 내 자식 두고 남의 자식 데려와 고생시키는 것 같아 가시방석에 있는 것처럼 불편하다고.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도 솔직히 너희랑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내 집에서 사는 게 편하고 좋아. 알겠어, 이 답답한 놈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자 따로 살자. 그제야 남편은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느낀 것인지 어머니와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나조차고 엄마랑 당신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조심할게. 성준이 너,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 너 늙어서까지 네 옆 지키면서 평생 살아줄 사람, 네 안 사람인 연주밖에 없다. 네 자식들도 결혼하고 너 떠나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네 부인 소중한 줄 알고 고맙게 여기며 잘해주고 살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이놈아.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다. 내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 부모한테는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이 효도이니까. 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니들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응, 알았어. 앞으로는 연주한테 잘하면서 살게. 엄마가 시켜서 한 거지만 나도 이번 일 겪으면서 느낀 게 많다고. 어머니, 저도 앞으로 남편이랑 어머니께 더 신경 쓰며 살도록 할게요. 어머니 오셔서 제가 잘 모셨어야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께서 저 도와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아 죄송했어요. 아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평생같이 살아보지도 않은 이 시험이랑 사느라고 네가 고생이 많았지. 그러면 이야기 끝났으니 난 이만 내 집으로 돌아가련다. 엄마, 아파트 팔고 그때 정리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도 갑자기 어떻게 엄마 집에 가겠다는 거야? 팔기는 내가 미쳤다고 네 아빠랑 살던 집을 팔았겠냐? 네 놈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까 집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한동안 지냈던 거지. 뭐야, 그러면 지금까지 나 속였던 거야? 그래서 싫어? 그러면 어디 정말 내 집 말고 여기서 계속 살아볼 테니까 네가 계속 나 모시며 살래? 아니야, 엄마. 당연히 엄마 집에 있는데 엄마는 엄마 집에 가서 살아야지.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엄마도 불편하다면서. 그래, 이놈아.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남편의 성화에 시어머니는 집을 내놓는 신용만 하시고 정작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철없는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저희 집에 와서 지냈던 거예요. 어쩐지 시어머니께서 집이 팔렸다는 소리에 제가 집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어머니 집에 같이 가겠다고 해도 혼자 하시겠다면서 같이 못 가게 막았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많이 불편하셨는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댁으로 모셔다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떠나고 제 화장대 위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이죠. 저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시어머니께서 남기고 간 편지를 읽었습니다. 연주야, 나다. 네 시어미. 처음 성준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너를 데리고 왔을 때 솔직히 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연주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잘 키운 남의 귀한 집 딸인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줬다가 고생시키는 건 아닌지 근심이 됐거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놈이 철이 오주가 없었어야지. 네 시아버지 떠났을 때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성준 아빠가 떠날 때까지 네가 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힘든 병수발을 나 혼자 어떻게 감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지금도 막막하거든.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날 잡아주고 위로해주던 연주 네가 있어 그 힘든 시기 잘 버틸 수 있었다. 연주 너는 나에게 며느리 이상의 자식 같은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다. 성준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 이놈이 아직 철이 안 들어 나를 모시겠다면서 이번 일에 일을 크게 만들긴 했지만 지금은 정신을 조금 차렸겠지? 성준이가 철이 없긴 하지만 마음은 착한 아이니 네가 잘 타이르면 잘 알아듣고 살 거다. 연주야, 사랑하는 딸, 나는 이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이시목 혼자 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너 잘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연주야,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편지에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만은 진심으로 제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 남편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잠시 모시고 살면서 느낀 것이 많은지 이제는 아이들 돌보는 거며 살림도 같이 하고 철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얼마 전에는 저한테 저 혼자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본인만 힘들 줄 알고 살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남편과 결혼해 살며 고생했던 시간을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시어머니와도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만 요즘 시어머니께서 노인대학이다 취미생활에 친구분들과 여행이며 맛집 탐방이며 여러 일을 하시고 다니느라 만나기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말이에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 두 아이가 결혼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다면 저희 시어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